자, 그 이론 부분 관련된 내용은 저기 강의 자료 부분에 여기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첫 번째 모델 기초 이론 부분을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 관련된 내용들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첫 번째 그 코드 설명 부분에 뭐 그 모델과 관련된 거, 즉, 이 두 번째 튜토리얼은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 모델 구성에 대한 코드를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세 번째 있는 거는 이제 트레이닝 관련된 코드를 설명을 드리고, 자, 세 번째는 실제로 제가 요거 하면서 두 가지 옵션이 있었었는데, 하나는 원래 제가 찾았던 자료 같은 경우는 영어랑 그리고 프랑스어 그 트랜슬레이션 하는 모델 해석하는 건데, 그거는 좀 모델 사이즈가 작았고, 제가 여기 가져온 거는 이제 한국어랑 영어랑 번역하는 그 트랜슬레이터 모델을 가져왔는데, 이게 모델 사이즈가 좀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훈련하시거나 할 때 아마 한두 스텝 정도 하는 건 뭐 문제는 없을 텐데, V랩 때문에 좀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 대비해가지고 여기 체크 포인트에 이전까지 했던 내용, 그러니까 트레이닝 하면서 스텝별로 저장했던 포인트들이나 아니면 최종 포인트들을 올려놨으니까, 여기 있는 거 받아가지고 트레이닝 안 되신 경우는 돌려보시면 가능할 거고, 거의 포인트 하나당 거의 1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를 저희가 기본 512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 요 모델도 안 되면 사실 그 모델 사이즈를 줄이면 더 작은 모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D 언더바 모델이라는 사이즈를 줄이면 작은 모델이 돼요. 근데 지금 아마 여기 훈련된 거는 512로 돼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 포인트 파일이 한 1기가 정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컴퓨터 상에 맞춰서 좀 변경해가지고 돌려보는 것도, 그냥 뭐 변경하면 뭐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왜냐면 요 코드들은 제가 저희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 이 노트북으로는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 한번 설명드리면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 기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트랜스포머 여러분들 뭐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거고, 아마 이 중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원래는 랭귀지 쪽 하시는 분, 특히 NLP라고 하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하시는 분들 쪽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원래 트랜스포머 이전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리커런트 뉴럴넷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도 그 계열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하나 연속된 데이터, 뭐 시계열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랭귀지 하나하나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 단어를 예상해내는 거, 맞추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RNN. 그래서 사실 우리가 딥러닝 얘기해 보면 딥러닝이 제일 먼저 꽃피우고 활성화된 데가 CNN이거든요. 컨버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사실 CNN은 이미지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비전과 관련된 내용의 연구팀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AI 하시는 분 중에서 뭐 자연어 처리하시는 분하고 비전 하시는 분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실 저는 그쪽에 들어간 부분은 아니어서, 자, 그래서 딥러닝의 처음은 CNN으로 사실 꼽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 트랜스포머 때문에 랭귀지 쪽, 자연어 처리하는 쪽이 더 꼽혀서 요즘에 비전 관련된 거 모델의 핵심은 BIT, 비전 트랜스포머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의 기본 아키텍처를 비전으로 확장한 2차원 데이터로 확장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존에 RNN 같은 경우는 원래 RNN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었는데, 이제 딥러닝 나오면서 얘기 나왔던 게 LSTM, 그리고 요거 좀 일반화한 게 GRU,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이 RNN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하나 처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좀 긴 시퀀스를 할 때 느리게 된다는 거. 근데 트랜스포머도 사실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전에 하나 나왔던 거를 트랜스포머는 좀 그 배치 사이즈처럼 어느 일정한 크기만큼 같이 묶어서 한다라는 게 좀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GPU를 활용하기 좀 편하게 돼 있다라는 거하고. 자, 그리고 이 RNN의 이전부터 문제점은 이제 기울기 소실이라고 하죠. 요거를 뭐 좀 줄인 게 LSTM이고, 그 LSTM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그리고 초기에 나와있던 어떤 정보를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 접근을 정보하기에 바로 다이렉트 어떤 루트가 없어서 그런 거를 조금 개선한 게 GRU, 게이티드 리컨트롤 유닛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RN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나왔던 게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상위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GPT 같은 경우들은 거의 디코더 온리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부분만 있는 거고, 클립이 엔코더, 디코더 모델인가? 그러니까 요 엔코더만 있는 모델도 있고, 엔코더, 디코더 같이 있는 모델도 있고, 디코더만 있는 모델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쓰는 GPT 같은 채팅 기반 것들은 요 디코더만 있는 모델이고.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얘기할 때 우리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임베딩, 뭐 토커나이저도 거기에 포함될 거고, 뭐 인코딩 하는 거, 어텐션, 셀프 어텐션, 뭐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엔코더, 디코더 레벨, 멀티헤드,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아마 되게 유명한 페이퍼죠? 어텐션 이즈 올 오리지널 어텐션 이즈 갑자기 그런 내용으로 거기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 보시면서 잠깐 설명드리면, 자, 인풋 들어가는 부분이 인풋 임베딩. 그래서 결국 아웃풋과 관련된 부분은 또 아웃풋 임베딩. 처음에 요 도 블럭을 우리가 엔코더라고 하고, 그 뒤에 블럭을 디코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 보면, 뭐 당연히 어텐션 관련된 어텐션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 노멀라이즈 하고 하는 그러니까 레지듀얼 렛이나 노멀라이즈 하는 층, 그리고 피드 포워드 하는 층, 그리고 여기 특별히 마스크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특별히 디코더의 어텐션 부분의 마스크드를 쓰는 이유는 디코더 할 때 앞에 나와 있던 토큰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다음 거를 예측해야 되는데 다음 거 이전에 나왔던 것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치팅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마스크들 특별한 부분만 가려서 하는 것 때문에 마스크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랭귀지나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순서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같은 단어더라도 처음에 나오는 순서랑 뒤에 나오는 순서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에 대한 다른 거를 주기 위해서 여기 포지셔널 엔코더를 쓰고 있고, 아마 처음 여기 나왔을 때 이게 2017년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나왔을 때 이 포지션, 그러니까 엔코딩을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해가지고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네, ROT라고 했나? 로테이셔널 뭐 포지션 엔코딩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기본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임베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문자나 워드가 있으면 그거를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문장이 있으면 문장에서 단어들로 우리가 나눌 수도 있고 조사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고 또 더 세분하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요거를 하나씩을 토큰이라고 하고 이걸 토크나이저라고 해요. 즉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토큰이 있고, 그 토큰은 우리가 뭐 영어로 생각하면 ABCD로 어느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럼 이거를 다시 숫자로 모든 그 인풋 사이즈가 그 디멘션이 같은 걸로 하는 숫자로 바꿔야 돼요. 그 숫자가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임베딩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로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비슷한 뜻끼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묶어주는 그래서
좀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 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큰 다른 차원의 이 단어들을 묶어둘 수 있게끔 이 변환해주는 이것도 작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베딩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 인베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인베딩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포지션 엔코딩이랑 인베딩.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지나고부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문자가 다 숫자로 행렬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렬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고, NX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요 블럭, 이 엔코더 블럭, 디코더 블럭을 몇 개씩 쌓았는지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NX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여기 내용들을 그 구성 부분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코더 부분 좀 살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인풋 인베딩, 즉 문장이 있고, 지금 문장이 있고, 지금 이렇게 하나 나눈 거를 토큰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큰아이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단어가 하나의 토큰이 됐지만, 사실, 우리가 좀 긴 단어들? 그런 거는 여러 가지 토큰으로 또 나눠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랜파더 같은 경우는 그랜드랑 파더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의 할아버지라는 하나의 단어지만 두 개의 토큰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리고 뭐 복수 단수 뭐 이런 거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우선은 심플하게 단어 하나가 어떤 토큰이 되는 거고 자, 이 단어가 이제 숫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 숫자는 우리가 보통 제이슨 파일 같은 경우로 나와서 더는 몇 번으로 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다 숫자를 일일이 적용을 해요. 즉 숫자로 적용한 다음에 실제로 이 숫자를 인베딩 모델에 놓여놓으면 여기서는 512 그러니까 그 디멘전 사이즈를 512로 해서 이 105번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더인데 이걸 실제로 그 트랜스포머 넣을 때는 인베딩이 돼서 512의 사이즈를 가지는 벡터로 즉 요거 다 연결하면 512 같은 거 쭉 연결되어 있는 6개 6 곱하기 512의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게 이제 트랜스포머 안에서 쓰이는 인풋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용어들을 처음 할 때 좀 어려운데 그리고 NLP 만약에 여러분들 연구 주제가 NLP였으면 아마 다 들어보셨던 거라서 좀 쉬울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어려울 거고 그래서 문장을 토큰으로 나누고 토큰을 어떤 ID 형태로 바꾸고 아이디를 인베딩으로 하고 인베딩을 해서 그 벡터로 바꾸는 거. 자, 그리고 포지셔널 코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장 같은 단어라도 순서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 인베딩 한 거에다가 포지셔널 정보 똑같은 512 사이즈로 해서 더하기를 더해 줍니다. 즉 같은 단어라도 여긴 같은 단어가 없지만 같은 단어라도 포지션 인베딩을 하면 인코딩을 하면 다른 매트리스가 되겠죠. 다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엔코더 인풋으로 최종 이렇게 포지셔닝까지 한 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위치 인베딩 인코딩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논문에서 나왔던 게 이렇게 아마 짝수 홀수 다르게 짝수에는 사인 홀수에는 코사인의 어떤 반복적인 수열이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아마 들어간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Q, K 그리고 트랜스포머에서는 세 가지 매트리스가 나오는데 그 쿼리 매트리스랑 키 매트리스랑 이거 계산돼서 나오는 밸류 매트리스. 자, 아까 말씀드린 지금 6개의 토큰이 있기 때문에 6개의 디멘전이 있고 그리고 이 디멘전은 각각 512의 벡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문장을 여기다 놓게 되면 Q 값도 6,512 6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 512의 열을 가지고 있는 행렬로 자 K도 이 트랜스포 해가지고 전체 행렬로 해서 숫자가 바뀌는 형태로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하고 루트에서 사이즈에서 요 소프트맥스 나온 게 이제 우리가 보통 트랜스포머에서 출력으로 나오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 그대로 6 곱하기 512 행렬 곱하기 512 이거 하면 6 곱하기 6 행렬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스코어라고 하는 행렬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 멀티 어텐션, 셀프 어텐션 얘기 나오는 게,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6 곱하기 6의 행렬이 나오는 여러 가지 매트릭스 조합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이게 똑같이 6 곱하기 512 그리고 512 곱하기 6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오는데, 요 Q 매트릭스랑 K 매트릭스는 다르지만 최종 나오는 이 매트릭스는 갖게 해주는 여러 가지 사실 무한히 많은 경우수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좋냐면, 우리가 그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한 방향에서만 보면 사실 그 사물을 다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 시점이나 여러 방향에서 또는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데이터를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멀티 헤더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 어텐션 블록이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즉 여러 가지 이 Q, K 값 페어를 만들어서 좀 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장을 다벽면에서 보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 셀프 어텐션 하는 계산 과정은 지금 설명했듯이 이렇게 Q랑 K 곱해가지고 루트 DK로 해서 소프트맥스 정의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스코어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들끼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스코어 매트리스가 되는 거고, 여기에 밸류 매트리스를 계산해서 어텐션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처음에 나왔던 Q, K, V는 그 계속 학습을 하면서 바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다 같은 값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어텐션이라는 개념은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단어와 단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값, 뭐 관계가 높으면 높은 값이 나온다던가, 이런 연관되어 있는 어떤 무슨 관계가 있으면 좀 높게 나온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어텐션 매트리스를 생성을 하고, 지금 위에 설명드린 게 셀프 어텐션이고, 여러 가지 헤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페어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멀티 어텐션 뭐 내용들 디테일한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나오는 파라미터 중에서 D 언더바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벡터 사이즈 512로 계속 얘기를 했죠. 그 512가 이 D 모델의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크게 하고 적게 하는지에 따라서 모델의 총 파라미터 수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사이즈를 좀 조절할 수 있다. 또 그거 이외에도 엔코더의 개수, 디코더의 개수 이런 것을 가지고도 또 바뀔 수도 있고. 자, 그리고 add and normalize. add는 보통 우리가 레지넷에서 처음 나온 것처럼 레지듀얼 커넥션. 그러니까 어떤 그 뉴럴 네트워크가 지나고 나면 사실 초기에 있던 값들에 대한 게 희석이 될 수 있어 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이 그림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처음 인풋 값에서 add로 들어가는 요걸 우리가 보통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의 값을 add하고, 또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 그 업데이트 하면서 값을 바꾸다 보면 이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또는 뉴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의 뭐 기준, 바이어스 값이라든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 분산 값들이 계속 바뀌겠죠. 근데 이거를 계속 바뀌는 대로 놔두다 보면 잘못하면 완전히 큰 무한대 값으로 가거나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바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컴퓨터의 계산 분해능이나 이런 것에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 노멀라이제이션이 만날 때마다 다시 이쁘게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뭐 0, 1, 2 사이즈로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add and normalization은 레지듀얼 커넥션이랑 이런 배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기능들이 뮤, 평균값, 그리고 그 델타, 그 표준 편차 값이죠. 요 값으로 다시 정규화, 노멀라이즈
베리에이션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걸 해줘야지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디코더 부분. 디코더 부분도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사실 아까 인코더에서 했던 거랑 많이 비슷합니다. 단지 여기 마스크도 있는 거하고, 자,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여기 엔코더에서 나오는 값이 일로 들어가요. 아마 이게 Q 값하고 키는 그대로 나오고 Q 값하고 밸류 값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엔코더에서 나온 게 일로 들어가서 출력되는. 그리고 여기 리니어 소프트맥스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나오는 그냥 끝단에 붙는 기본적인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피드 포워드 부분이 의미하는 게 보통 초기에 아마 논문에 나왔던 게 그 두 개 레이어 가지고 있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인풋의 사이즈가 512다. 그러면 512를 한 6,000개로 확 늘린 다음에 다시 6,000개로 다시 512로 줄이는 그런 레이어가 피드 포워드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이게 들어가 있느냐? 어떤 우리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또는 차원의 길이에 따라서 정보의 그 폭이 좀 제한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확 늘려서 더 많은 그 좀 하이 디멘셔널 높은 고차원에서 다룰 수 있게끔 좀 퍼졌다가 다시 낮춰준다 뭐 이렇게 이해를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좀 전체적인 구성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스크드는 요 매트릭스 6 곱하기 6 매트릭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더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요 값을 못 보기 위해서 다 0으로 한다던가 0이 아니고 아마 마이너스 무한대일 거예요.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해서 실제로 컨닝하지 못하고 하지 않게끔 모델이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마스크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내용을 뭐 인과성 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미래 단어를 보지 못하게 지워버린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디코더는 인코더의 출력 중에서 키값하고 밸류 값을 출력을 준다 커리 값이 들어가는 거구나. 네,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드 포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즈를 중간에, 그러니까 보통 두 개의 레이어층이 있는데 선형 변화 천에서 좀 넓혀주고 그 렐로 해가지고 비선형성을 높여주고 다시 좀 줄여서 원래 모델 전체가 다루는 사이즈만큼 줄여주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자, 트레이닝 관련해서는 요거는 원래 제가 찾았던 자료가 아마 그 미디엄이었나? 네, 거기서 이제 얘기 나왔던 게 영어랑 프랑스 번역해주는 뭐 그런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가져온 내용들이었는데, 말 그대로 영어 문장을 프랑스어로 변형해주는데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형태가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한 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문장의 시작과 끝을 알려줘야지 모델이 이제 작동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토큰들을 추가를 합니다. 이 토큰들은 문자가 아니고 아까 그 토큰을 숫자로 아이디로 바뀌어하면 어떤 숫자가 되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제어 문자 같은 줄바꿈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뭐 SOS 그리고 EOS 이게 End of Sentence, Start of Sentence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시작 토큰, 엔드 토큰을 문장의 앞뒤에 넣어주고 이 문장을 요 인코더에 넣어주고선 SO가 받으면 이제 스타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이제 받아서 뭐 그 다음 거를 그러니까 예측한다라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코더 부분에는 입력에 지금 인베딩하고 인코딩된 거를 전달을 하고 출력해서 그 시퀀스의 길이나 모델 우리가 정해줬던 거 512로 지금 쓰고 있죠. 그 크기만큼 행렬을 계산해서 디코더로 넘겨주고, 디코더에서는 그 시작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에서 디코더로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이 들어가고, 요것들을 이제 계속 학습할 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는
모델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Q값, 뭐 V값 뭐 이런 것들, 또 피드 포워드에 있는 그 파라미터들을 다 수정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하는 과정도 코드로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트랜스레이션이 가장 엔코더 디코더 구조로 할 때 많이 얘기 나오는 구조인 것 같고요.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자, 인퍼런스가 아마 네, 트레이닝 할 때 엔코더 디코더에서 트레이닝이 되고 나면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디코더 부분만을 이용해서 이제 문장을 생성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트레이닝 인퍼런스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코드를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핵심적인 내용들, 예를 들어서 이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얘기했던 엔코더의 구성 부분, 그리고 디코더의 구성 부분, 그리고 인베딩, 그리고 셀프 어텐션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용어에 따라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만 대충 잡고 가시면 실습을 진행하시는데 좀 이해도를 높이실 수가 있을 거고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네 여러분들 다른 자료들을 좀 통해서 보시는 것도 추가 설명 그게 좋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트랜스포머 자체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까지 말고 이거를 활용하는 정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은 지금 엔코더나 디코더 부분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를 다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서 그 부분을 보여드릴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져다 쓰실 때는 요즘에 파이토치 같은 경우도 이 트랜스포머 모델 자체가 다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블럭처럼 가져다가 써요. 그리고 단지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D 파라미터, D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엔코더를 디코더를 몇 개 붙일 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숫자나 변수에 대한 의미,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시면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거고 요즘 연구 진행되는 거 뭐 오픈VL도 그렇지만 대부분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이 작은 요소에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큰 구조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조합해 가지고 최종 구조 더 큰 구조를 만들 건지 그래서 이미 프리트레인 돼 있는 모델들을 붙여서 만드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VL 코드도 얼핏만 보면 VLM 모델 원래 돼 있는 거 있고 거기에다가 액션 토크나이저 그리고 액션 디코드 하는 부분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붙여 가지고 VLA 모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자체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분 당연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되지만 요즘은 좀 더 큰 관점에서도 많이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